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4일 오전 9시 26분입니다. 약 1시간 전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버티기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왜냐?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고 정권 인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먼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한국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장관인 에밀리 머피가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르면서 앞으로 정권 인계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이 불복 절차는 계속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나는 에밀리와 그의 팀을 첫 번째 절차를 밟도록 하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나의 팀,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들에게도 협조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법적 소송은 계속 하겠지만은 이제는 바이든에 대한 정권 인계 절차에 들어가라고 권유를 했다. 레코멘드 권유라고 했다 했는데, 요 앞에 머피란 이 총무처 장관은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엇갈립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시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이름으로써 이제 게임 is over입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조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아주 중요한 자리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장관 내정자, 재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국토안전부 장관 내정자, 동시에 이 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 수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 최초의 여성 안보부서 수장 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CIA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내셔널 인텔리전스. 그리고 트럼프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또 미시건주에서 나왔습니다. 미시건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4명입니다. 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3대 0으로 미시건주의 승자는 바이든이다 라고 말하면 공식 인정 발표를 했습니다. 3대 0이었습니다. 그 중에 원래 4명인데 한 사람의 공화당 소속 선관위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시건의 승리자가 바이든으로 됨으로써 이제는 뭐 다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법적으로 해볼 방법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공화당에서 여기저기 공화당의 상원, 하원의 중진들이 빨리 패배를 인정하고 인수인계에 돌입하라고 성명서를 여기저기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기업인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총무처에 제출하고 빨리 협조를 하라 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미국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사실상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명백한 선거 결과를 뒤엎으려고 하던 이 트럼프의 노력이 우선 법정에서 다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법정에서. 펜실베니아 법정에서도 한 몇 시간 전에 한 몇천 표를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을 다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600만 표 차이 이상, 그리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306대 232로 압승한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보좌하던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이끌던 이 법무팀도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파월이란 여자를 내쫓기도 하고, 근데 웃기는 일은 한국에서는 이 파월이라는 사람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모시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퍼뜨리고 있는, 지금도 퍼뜨리고 있는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도 트럼프와 함께 자폭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젠 트럼프보다도 더 격렬하게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고 나선다면 그때부터는 이 단체는 반미단체가 되는 겁니다. 반미단체로 가느냐, 유턴하느냐, 아니면은 그동안의 보도를 사과하느냐, 참 앞으로 지켜볼 만합니다. 특히 공병호 TV 그리고 신인균 국방TV 두 사람이 허무맹랑한 미국에서 이미 부정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퍼뜨렸습니다. 예컨대 미군이 독일에서 작전을 해가지고, 비밀 작전을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에 쓰였던 서버를 압수를 해가지고 분석하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왔다는 취지의 페이크 뉴스를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열심히 날랐고, 거기에 속은 많은 한국인들이 드디어 트럼프가 이기는구나 라고 박수를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 책임을 미국이 다행히 이제 안정을 찾는 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로 쏠리느냐? 내년 1월에 있게 되는 조지아주 상원선거입니다. 조지아주에는 두 사람의 상원 의원을 뽑는데 이번에 과반수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일종의 결선 투표를 합니다. 만약 거기서 공화당이 한 석만 차지해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가 됩니다. 만약 거기서 민주당이 두 석을 다 차지해버리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번 트럼프의 버티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그 준 대통령 선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계속 버티다가는 이 조지아 상원 선거에서 진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이 역시 위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정도를 지켰습니다. 한국의 식자 우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뉴욕타임스 하면은 그거는 좌파다, 트럼프만 비판하는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 다 정상적인 언론입니다. 사실 보도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논평은 다릅니다. 논평은 주관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폭스 뉴스도 최근에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를 편드는 매체는 거의 대부분이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걸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트럼프
진영에 속한 매체를 존중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고 이미 당선되었으며 모든 소송에서 이기고 있다고 완전히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우파 진영에 침투한 이 가짜 세력, 음모론자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그동안에 선거 부정 음모론 폈던 사람들이 스스로 사과하고 관련 동영상을 내리든지 아니면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것 보고 있는 그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남에게 속는 것처럼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파가 좌파와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모론자들은 좌파와 싸우지 않습니다. 좌파들로부터는 완전히 조롱거리죠. 음모론자들은 같은 편을 공격합니다. 같은 편. 어쨌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즐거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되리라고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2022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 바이든이 이기는 과정, 미국의 언론의 보도 방향,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문제점,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어떤 결단, 무엇보다도 미국의 선거 관리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등등을 참고로 해가지고 문재인 세력의 재집권을 막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is over입니다. 감사합니다.